그래서 여기도 왔지만 전정할 때 생존 목표는 영양생장 생장 조화래. 여기서 잎, 가지, 뿌리가 생장하는 영양생장이라래. 그러니까 생생장은 뭐야? 결실이야. 이게 그런 걸 잘하려면 내가 비료 주는 거라든지 전정이라든지 적거나 관수, 착과량. 나무 세력이 세면 어쩔 수 없이 착과량을 더 늘려줘야 돼. 약해. 넌 덜 달아줘야 돼. 그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내가 영양생장과 생식생간의 조화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얘기야. 적당히 해. 그리고 어디까지 적당인지 몰라도 정말 이 균형을 맞춘다는 건 정말 기술자야. 근데 어렵지 않아. 충분히 맞출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변수는 뭐야? 일기라는 거야, 일기. 그렇죠? 아까 보다시피 수학기 무렵에 분명히 생식생장으로 돌려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 방법이 없어. 뭐라 했어요? 제가 당도 올리고 싶으면 뭐라 했어요? 어떤 비료 주라 했어요? 당도 올리고 싶으면? 그렇지. 마그네슘 비료를 몇몇십이 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 수학기 때 들어갔다는 뭐예요? 칼슘, 마그네슘 같은 그 고순도 칼슘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칼슘, 마그네슘 같이 동시에 있는 게 있어. 그런 걸 뿌려주는 거지. 예, 그게 기술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강의인데요. 자, 이 복숭아 전정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가을 전정과 겨울 전정에 뭐가 차이가 있느냐? 가을 전 동계 전정이라 그래. 동계 전정. 그러니까 지금 휴면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동계 전정이야. 그래서 아까 보다시피 복숭아는 평균 7.8도씨 이하에서 휴면을 요구한다. 한 46.5일 정도를 요구한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휴면이 타파하는 시기를 그냥 계절별로 얘기하면 1월 중순이다. 그래서 겨울 전정을 제대로 하는 거는 1월 중순 넘어서 하는 것이 맞는 거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나무 언제 복숭아 언제 그러면 구정법 먹고 한다는 게 정답. 그렇죠? 특히나 홍천이나 우리 이천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 왜 약간 구정법 먹고 하느냐? 그럼 구정 지나고 나면 대부분 큰 추위는 다 물러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복숭아를 전정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어떻게 조절하냐면 가지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두 개 솟궈내. 그게 솟금 전정이라래. 근데 나무 세력이 약해. 솟고 나서 솟든지 아니면 나머지 세력이 약하면 절단을 해주는 거야. 절단해 주는데 너무 지키면 어떻게 돼? 겨울에 썩어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구정법 먹고 전정하는 게 맞는 얘기야. 왜냐면 대부분 그때 자르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가을에 이렇게 한 50cm 이렇게 마이크처럼 이만한 걸 잘랐어요. 이만한 가지를 내가 이만큼을 잘랐어. 잘랐더니 가을 전정에 한 거는 반드시 밑에 잎이 나와. 밑에 잎이 나와. 그리고 위에는 그렇게 크지, 힘을 그렇게 많이 당기진 않아. 근데 겨울 전정은 뭐냐? 겨울 전정은 아까 우리가 정부 우세성이 약하다 그랬어. 복숭아가 기본적으로. 그냥 놔두면 상담으로 힘 당기는 힘이 약해. 상담으로 힘을 길러주면 절단해서 상담으로 당기는 힘을 길러주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쯤 절단을 했다면 이 상담으로 당기는 힘이 상당히 강해져. 제가 그래서 비아그라 준다 그래, 비아그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가지에도 불구하고 저 가지도 세게 양분을 더 당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서 뭐라고 시터키시는 양분을 당겨. 당기니까 어떻게 돼? 뭐라고 당겨. 그러니까 힘차게 잘 나가니까 옆에 목대도 굵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전정인 거예요. 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냥 그림이 그린 건데 이 8m 수영에서 맨 끝단부 가지 말고 이 내부 가지가 이 3m 이상 이렇게 쓴 가지다. 쓴 가지를 수확하려면 이 결가지를 언제 자르야 되냐? 지금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결가지는 언제 자르냐? 1번 자료는 9월 달에 자른다래. 9월 달에. 우리 여기는 한 10월 달쯤 자르면 돼. 9월 달, 10월 달쯤. 이 비는 상태에서 각도가 옆에 이번에 가보니까 여기 대부분 전국에 실패하는 게 뭐냐? 이따 나오겠지만 결가지 각도가 20, 30도밖에 안 돼. 이래도 잘라. 그럼 실패하는 거야. 이 이상을 쓴 놈을 자르는 거야. 20, 30도 된 거 그냥 달아 먹으면 돼. 네. 책가처럼. 그래서 잘라주면 그 이듬해 어떻게 변했냐? 저 중간에 복숭아를 달아요. 달면 이렇게 또 눈이 세 군데에서 세 군데 이렇게 다 나와. 근데 밑에 잎이 반드시 나와. 가을에 자르면. 자, 여기 뭐라 했어요? 여기.
요 잎이 반드시 나온다. 요 가지가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요 가지가. 그렇죠? 근데 겨울전정에는 이 가지가 안 나올 수도 있어. 상담으로 당기는 힘이 강하면 이 가지가 안 나올 수도 있어. 네. 우리 어린 나무 묘목을 심을 때 이렇게 높이 잘랐어요. 그렇죠? 이따 나오겠지만 높이 잘랐어요. 그 밑에 분명히 눈이 보여. 근데 약해. 그러면 이쪽에서 3-4개만 나오고 밑에 눈은 안 나와. 자마가 돼버려. 왜? 요새 같은 심으면 겨울전정에 해당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달아 먹으면 그 다음에 결과지를 어떻게 쓰냐? 이 주제에서 멀어지니까 제일 가깝게 처음에 있는 걸 써. 그렇죠? 그럼 고기도 역시 20cm 이상 넘어가고 각이 섰다. 그럼 잘라. 자르고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8m 하시는 보면 이렇게 달리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이쪽 거, 옆에 거. 가지가 약간 누웠어. 저기는 자르는 표시 없죠. 각도가 잘못되면 그냥 달아먹는 거야. 근데 이게 섰다, 또 섰다. 그럼 또 2cm 잘라. 그래도 달아. 그래도 가지가 그렇게 가을 전정하는 거면 가지가 그렇게 굵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8m 하시는 분이 몇 분이 있어. 그분들 가을에 전정했느냐? 안 했어. 그렇죠? 지금 와서 잘라. 지금 와서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겨울 전정들은 위에 상단부가 힘차게 튀어나가. 그러니까 여름에 쓸데없이 뭐 해야 돼? 적심. 그렇지? 응. 왜? 내가 8m 재배의 원리도 모르고 농사를 지니까 헛다리만 긁고 있는 거지.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 지식도 없이 무슨 8m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맞죠? 꽝 되는 것이 꽝. 여러분들 요것만 명심 잘하면 진짜 전정 기술자도 있어. 인류 기술자가 될 수 있어. 사람들이 기초이라고 이거를 무시하는데 사람도 살아가는 근본이 있어. 기본이 있어. 네? 기본 질서는 지켜야 돼. 우리가 전정할 때도 이 기본은 반드시 지켜야 돼. 예, 한 4가지가 있어. 4가지. 어렵지 않아. 니크모 법칙. 니콤씨가 뭐라 그러냐면 각도가 60, 70도 기준으로 수면 쓸수록 세력이 세지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약해진다는 거야. 이 이론을 외우시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전정을 했을 때 복숭아 결과지를 어떻게 놓는 게 바람직하냐. 어떻게 놓는 게 바람직하냐. 그게 이게. 자, 이거 가지 방향이에요. 가지 방향이 이렇게 한 50cm 결과지 이렇게 마이크처럼. 그런데 이렇게 가지 위에 등면 서 있어. 복숭아를 3개 달고 놨더니 가지가 저렇게 변하는 거야. 그러면 저거 지금 보면 표현을 해보면 저거보다 가지가 더 굵어졌겠죠? 이렇게 굵어졌겠지. 가늘었다가 우리 볼펜 좀 보세요. 이 볼펜만 했다가 요 굵기였다가 막 이런 굵기로 굵어졌을 거 아니야. 막 배 이상. 그럼 복숭아 달았어도 다 밀려 빠졌겠지. 등면 같은 경우는 거의 복숭아를 착각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면이야, 사면. 각도를 한 20-30도 이렇게 놨어. 20-30도 이렇게 놓고 복숭아를 달았어. 복숭아를 서너 개 달고 나니까 가지가 저렇게 나와주더라는 얘기야. 옆에 긴 가지도 이렇게 쭉 튀어나오면서 옆에 격가지까지 30-40개가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런데 측면, 딱 옆으로 0도 정도 이렇게 놨어. 0도 정도. 0도나 이렇게 약간 밑으로 놨어. 복숭아를 달고 났더니 결과지는 저렇게 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야. 배면, 맨 뒷면에 달았어. 뒷면에 달았더니 거의 새순이 별로 없죠. 그렇죠? 만큼씩 조금밖에 안 튀어나갔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옆에 나무를 2번지로 쫙 키워. 근데 옆에 측면에 나가고 싶어. 내가 저 베리는 데까지 한 3-4년에 측지를 저까지 뽑고 싶어. 그러면 전부 다 복숭아 넓게 심으래. 6m, 7m씩 넘으래. 그러면 측지 같은 경우도 보통 3-4m, 5m까지 나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저기를 나갈 방법이 뭐야? 나갈 자리는 어떤 면을 놔야 돼? 약간 결과지를 약간 평면보다는 약간 쓴 놈을 놓는 게 유리한 거지. 공간을 구성해 나가려면 이따 측지재배 나오겠지만 공간을 구성해 그렇게 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5개 있으면 내가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이렇게 측지로 갈 거야. 힘을 더 나가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 가지는 약간 수평보다는 약간 쓴 힘을 둬야지. 그래야 여기를 치고 나갈 거 아니야. 힘을 당겨서. 그렇죠?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힘을 더 당기니까. 그렇죠? 아까 세력이 더 세진다 그랬잖아. 근데 애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면 이게 세력이 세져요? 안 세지지. 그러면 내가 어디에 측지를 해서 연장지 2, 3년까지, 연장지 4, 5년까지 끌고 갈 거냐? 그럼 그 자리에 결과지를 어떤 걸 놔야 돼? 약간 쓴 놈을 놔야지, 사면을 놔야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랐으면 내가 1, 2m 자랐어요. 그러면 약간 우리가 이제 결과지 전체 분포를 보면 등면위로 하는 게 한 2%, 완전 배면이 한 2, 3%. 한 등면보다는 배면이 약간 더 많아요. 나머지는 거의 다 사면. 약간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있어. 결과지가. 근데 내가 약간 이렇게 된 걸 놓을 거냐, 사면을 놓을 거냐, 측면을 놓을 거냐. 이건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약간 사면 쪽, 각도가 20, 30도 올라선 걸 보면은 나무가 정상적으로 잘 컸다면 30 내지 40cm 간격마다 착착착착 있어.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결과지 배치할 때. 내가 분명히 옆에 이 측지를 더 나가고 싶은데 수평으로 걸어 힘이 없는 걸로면 수평으로 가야 안 가요? 못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내가 오래 따먹고 말 거냐 아니면 연장해서 갈 거냐. 그래서 이 이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게 리콤의 법칙 얘기야. 안 어렵죠? 그 얘기야. 이게 현장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웬만한 복숭아 교재도 안 나와. 왜냐면 제가 나무 같은데, 다른데 컨설팅 해주다가 그림으로 그린 거야. 달력 뒤에다가 백지에다 그린 거야. 자, 우리가 결과지를 선택할 때 다뤄 먹으려면 대부분 각도가 이렇게 30도 이상 되는 거는, 30도 정도 이상 되는 거는 됐으면 쓰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한 40도만 됐다. 이때 현장에서 볼 텐데, 가지를 후여도 첫눈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 아까 하늘을 향했으면 뭐 한다어요? 도장지 될 가능성이 큰 거야. 그렇죠? 품종마다 틀리지만, 대부분의 40도 정도, 이 각도가 40도 정도 이렇게 섰다. 그러면 가지를 후이는 지점도 멀어져. 근데 첫눈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 들고 있어, 후여도. 그럼 얘는 100% 도장지로 하는 거지. 아까 등면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도장성 가지가 되는 거야. 그냥 놔둬버리면 옆에 격가지 부처가 붙어서 생육 중에 도장지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그 가지를 안 하려면 각도를 30도 이렇게 이하 것만 선택해라. 그래서 맨 뒤에 배면까지도 착과는 가능한 거다. 무조건 배면이라고 착과 못 시키는. 배면에 1m짜리도 충분히 햇빛이 들어오고 허락하면 배면 맨 뒤에다가도 도장지 하나도 안 넣고 과일만 줬다. 대신 과일 수를 덜 달면 되지.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면가지에 복숭아를 3개 단다. 천주도를 3개 단다. 그 측면가 몇 개 달아? 2개밖에 못 달아. 근데 배면으로 들어가서 뒤에 1개밖에 못 달겠지. 그래야 과일을 이만하게 다 키우겠죠. 엽사포가 되니까 그거다. 그래서 요 결과지를, 복숭아 결과지를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요 자리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복숭아 교재에는 없다. 여기에 지금 전정 제가 이 자료 드린 거 농담 아니야.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 제가 만든 거야. 대신에 대한민국 복숭아 신기술 책자 가도 현재 이 내용에 50%밖에 안 들어있다. 나머지 50%는 다 제가 만든, 다른 데서 다른 일본 책이나 미국의 논문 같은 데서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Y자 8m를 가지 세력을 할 때 이렇게 커요. 그러면 첫 번째 놓는 각도가 약간 올라가 있어야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각도가 죽어야 돼. 그래야 똑같은 거리에 힘이 간다. 8m의 원리예요. 이거 몰라서 전국 사람들이 망한 사람 엄청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이 CN율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무 세력이 C, 탄산, 꽃눈 밖에서 세력이 약하냐, N, 질소질이 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정이나 착구하는 방식을 틀리게 된다. 말 그대로 보면 수세 판단이야. 시간율을 외우시라는 게 아니야. 다음에 보시면 돼. 유목기 때는 잘 커서 질소질이 세. 전정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야 돼. 내가 예를 들어 좀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저희도 마찬가지야. 대비를 좀 낮게 해주고 하니까 관리를 잘해도 어떻게 되냐. 전정량이 대략 40에서 50% 나가야 되는데 전정량이 한 70%가 나가버려. 나갈 수밖에 없어. 여기 정답은 뭐라고 나와 있어? 약전전. 전정을 덜 해라래. 정답이야. 근데 전정을 덜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내가 주지 5, 6개 놓을 수는 없잖아. 많이나 3개 정도밖에 못 놓는데 주지 5, 6개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제가 나중에 책 쓸 때는 건데 이럴 때에는 내가 장운항도가 예를 들어 한 10년, 12년생이야. 예? 그러면 나무가 약간 세력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참 3, 4년생 키우고 있어. 그래서 3, 4년생 전정량이 7, 80% 많이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11월, 12월 달에 많이 잘라버리면 나무가 세력이 떨어져, 거꾸로. 효과적으로 전장할 방법은 뭐냐. 지금 양분이 오른다 그랬죠. 톱이 끼고 양분을 소모시켜버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면 전정을 3월 20일경 해라. 우리 목사님 안 하셨지? 놔뒀지 이제? 예. 그래서 오히려 양분을 소모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전정이 70%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55%밖에 50%밖에 안 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야. 여기는 뭐라 그래? 책에는 약전정을 해서. 근데 전정이 안 나갈 수가 있어? 나가야지. 왜? 전정 시기로 맞추는 거다. 이게 기술이다. 근데 이 얘기는 책에 한 개도 없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책을 쓰면 이 얘기를 넣을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양분이 소모되고 있잖아. 맞죠? 소모시키는 거야. 소모를 시킨 다음에 자르면 전정량이 많이 나가서도 덜 나간 폭이 된다. 이게 기술, 이게 전정의 기술인 거야. 이게 지금 내용이 없는 게 제가 한 개, 몇 개가 있어. 대표적인 게 이거야. 전정 시기를 늦춘다. 예. 이게 저도 공부했었는데 일본 자료에는 있어. 오히려 11월, 12월, 1월달, 2월달, 3월달 잘랐더니 1월달까지 몇 명가 죽었는데 11월, 12월달은 더 많이 죽었더라. 근데 한 3월 중순 넘어 자르니까 약간 전정이 과다하게 나가도 안 죽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전정이 8, 90%를 잘라버리잖아요. 거꾸로 나무 세력은 떨어진다. 그런 걸 감안하셔야 돼. 너무 오히려 질소질이 약해. 그럼 어떻게 돼? 전정량을 더 나가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야? 여기도 한 가지 안 들어가게 있어. 힘을 길러주면 어떻게 하랬어? 절단 전정을 병행해야 된다. 여기도 그 자료가 안 들어가 있어. 그냥 똑같이 그냥 가지를 그냥 두는 거하고 끝을 절단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이따 절단의 원리의 정보세성에도 나와요. 절단해주면 어떻게 돼? 힘을 당기게 돼 있어. 여기도 그 자료가 보충이 돼야 돼. 결과지 절단 전정을 우리가 세력이 약하면 절단 전정을 늘려준다. 그 얘기가 들어갔어야 돼. 제가 책을 쓰면 그걸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1년생부터 5년생까지는 영양생장이 왕성해요. 그래서 약전전형이 맞아. 저기다가 또 하나 하면 전정 시기를 약간 늦추는 게 맞다. 성먹기는 아주 제일 좋을 때야. 제일 복수가 많이 딸 때야. 근데 노목으로 갔어. 그러면 생시생장이 더 강해. 어떻게 돼요? 절단 전정을 병행해서 힘을 길러준다. 그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일부러 안 넣었어. 왜? 요 자료만 갖다 쓰는 사람도 많아. 강사들이. 그래서 일부러 안 넣어놨어. 제가 공식적인 책을 쓸 건데 그때 넣을 거예요. 올해 안에 쓸 가능성이 커요. 자, 여기 보세요. 복숭아 신천은 하루에 0.1내지 0.3cm 성장한다. 5월 하순, 5월 20일부터 왕생인데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 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는 약 20일 동안 전체 생장률이 60%가 자란다. 그리고 한 7월 10일까지는 전체 생장률이 80%가 자란다. 근데 그렇게 왕성하게 자라니까 우리 세력이 너무 세 이런 얘기를 해. 천만에. 복숭아는 그 시간에 다 자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홍천에 다 무슨 짓 해놨어? 전부 다 적신 짓 해놨잖아. 그치? 맞죠? 삽질 해놨잖아. 제 표현이 잘못됐나요? 좀 과격하죠, 좀. 삽질 해놨어. 이 이론을 알면 삽질할 필요성이 없어. 가만 놔둬도 그렇게 커.
복숭아 교식에는 감으로도 잘 커지라라고, 이슬만 먹고도. 그래, 안 그래? 잘 크게 돼 있는 거야. 왜냐면 호르몬적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그 시간에 단기간에 커야 돼. 그럼 마지막 끝에서 오옥시라는 게 만들어져. 뿌리로 들어가. 그래야 다시는 영양생장 쪽 안 가고 생시장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거야. 그 나무가 살아가는 원리야. 네. 여러분들 화학적으로 오옥신나무 이런 얘기 못 알아듣겠지만 나무를 끝에서 옥신이 만들어지니까 나무 스스로 지가 안정을 찾는 거거든요. 저희는 마이터니까 거기까지 공부해야 돼. 왜? 이 자리 똑같아. 마이터 대학 학생들 해주는 거거든. 예. 요런 자리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질소질이 많다? 불량해. 그러니까 결실량도 적어. 그러니까 강하게 전정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손가락 10개야. 전정을 엄청 강하게 했어. 내가 이렇게밖에 안 당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이따 TR려야 돼. 양분은 그만큼 많아. 그러니까 이만큼 줘. 그러니까 여기서 양분을 만들어. 잎에서 양분을 만드는데 여러 개로 나눠주면 형편하게 가는데 여기다 줘. 이거 어떻게 돼요? 나무돌아. 뿌리도 또 들어가. 또 힘이 넘쳐.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만 무지하게 잘 자라는 거지. 거꾸로 여기 있을지만 거꾸로 너무 안 달았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8개가 먹어. 밑에서 올라오는 한 개 있어. 2개가 양쪽 이게 8개로 나눠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약물을 만들어서 과일 주기도 바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로 내려갈 게 있어 없어? 좀 내려가야 오르락내리락 상호작용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무 세력이 떨어지면서 과일은 커요 안 커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이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TR율. 이건 뭐냐? 그냥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여기 와서 2박 3일 동안 홍천 다니다 보니까 어린 나무를 심었어. 어린 나무를. 여기 놓았나? 안 놓았네. 자, 어린 나무를 심었어. 어린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는 일단은 내가 묘목시장 가서 옥천 같은 데 사와. 그럼 이미 나무를 뽑은 거야. 근데 집에 있는 것도 옮겨. 그냥 뽑아서 툭툭 뽑았어. 그럼 나무 세력이 한 50% 떨어져서 1m면 한 60cm 잘라내야 50cm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키워요? 그냥 키우든지 위에만, 뭐가 아까워서 위에만 살짝 켜고 그냥 키워. 그러니까 위에 가는 거 위에서만 이렇게 살짝 내밀고 밑에 몸통이 살짝 내밀고 밑에 회색으로 다 굳어. 그 다음에 이 목대가 굵어져 안 굵어져요? 안 굵어져. 옆에 소나무를 옮겨 심어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집에 있는 정원수를 옮겨 심어도 마찬가지야. 아주 향나무 같은 두낸 거 말고 일반 유수 같은 거 옮겨 심어. 그러면 위에 상답을 어느 정도 내야 돼? 최소한도 50% 이상 날려버려야 돼. 그렇죠? 가지를 쳐내버려야 돼. 복숭아를 내가 만 3년생 옮겼다. 그러면 전정량이 어느 정도 80% 이상은 쳐내버려야 돼. 80% 이상은. 그래야 살잖아. 그렇죠? 그 얘기예요. TR들은 뭐냐? 나무 스스로 우리가 복숭아를 그냥 요즘은 그런 거 잘못돼요. 유튜브에. 거의 무전정이래. 자, 전정 거의 안 했어. 그냥 안 했어. 그냥 개복숭아를 안 했어. 그냥 자연 상태를 그냥 놔뒀어. 개복숭아 열매는 많이 달려. 얼마나 거 달려? 요만한 거 달려. 맞죠? 요만한 거 달려. 달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무 세력이 있어 없어요? 별로 없어. 근데 내가 가지가 끝이 이렇게 한 5개 있어. 5개를 한 5cm만 뚝뚝 잘랐어. 그러면 열매는 얼마나 져요? 이만해져. 열매 커져. 우리 전정 안 하고 복숭아를 하면 복숭아 크겠어요? 아무리 정리를 한다라도? 커요, 안 커요? 과일 큰 거 따요? 못 따요. 아무리 정리를 잘해도 못 따는 거야. 왜? 아까 이렇게 정보 수정 못 뛰잖아. 선담으로 심을 양분을 당기게 하려면 절단이 들어가야 정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통 그냥 이렇게 5.5개 정도. 5.5개 정도 남기고 전정을 하는 거야. 아니, 5 정도 남기고 나머지를 5 정도를 털어버리고 이렇게 이 정도를 남기는 거야. 그러면 여 밑에 있는 양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씩 먹을 걸 더 가지고 2배로 먹잖아. 그죠? 2배로 먹잖아. 그러니까 큰 과일 딸 수 있는 거지. 그 얘기야, 이게. 근데 나무는 스스로 낙엽이 떨어지면 스스로 TR율, 지상부나 지압의 양분을 니코르로 유지하는 거야. 이게 원인은 어떻게 돼요? 그걸 깨는 거지. 전정으로. 깨서 내가 원하는 큰 과일을 따는 거지.
그게 전정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옮겨 심으실 때도 채야 뿌리가 약간 충실하다 할지라도 반 정도는 날려라. 자, 1m야. 6cm 날려야 반이야. 왜? 밑에는 굵고 위에는 가늘잖아. 그렇죠? 근데 뿌리가 그래도 또 약해.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뿌리가 약해. 저장양분이. 더 내리 질러야지. 그렇죠? 한 5cm, 10cm 더 내리 질러야지. 그래야 제대로 클 거 아니야. 거름을 줘도. 근데 그냥 갖다 심어. 이 묘목성 나쁜 놈들이 어떻게 심어요? 아, 그냥 심어요. 그렇지? 그런 데 가서 묘목 사지도 마세요. 나쁜 놈의 새끼들. 그렇지? 자, 요게 마지막 이론이에요. 절단위 정도와 신초가 생각이 틀리다. 아까 정부세성이 없다 그랬어요. 정부세성을 길러주는 거는 각도를 높인다든지 절단이에요. 그래야 정부세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일반적으로 가지 선단에 있는 눈이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고 기부를 갈수록 생장이 약해져 휴면화 또는 숨은 눈이 되기 쉬우며 가지를 절단한 경우에도 가지 끝이 눈이 강하게 자라고 급으로 갈수록 생장이 약해지는데 이와 같은 가지의 성질을 정부우세성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측지를 자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장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지금 요만해 50cm야. 그러면 내가 중심 2% 기준으로 내가 5cm를 자르면 30cm가 큰다. 내가 여기서 7cm를 잘랐더니 50cm가 크더라. 여기서 한 10cm 잘랐더니 2m가 나가더라. 근데 지금 여기 자르면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 네, 그거는 안 돼. 그래서 중간을 기준으로 내가 측지를 연장시킬 때도 중심점 기준으로 여기까지 자르느냐 따라서 전혀 나가는 게 전혀 틀려진다. 현장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전정이 이런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사과전정, 복숭아전정, 배전정, 아무 전정 다, 소나무 전정까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네? 소나무도 내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옆에 3개, 4개 위로 있어. 근데 가운데 중심이 제일 굵어. 그렇지? 그렇죠? 내가 더 연장시키고 싶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럼 요 강한 걸 놓으면 돼. 그렇죠? 내가 이 소나무도 전정하기 제일 쉬운 건 이거야. 쭉 눈이 새파랗게 자라. 그러면 매듭을 짧게 하고 싶어. 그러면 중간에 열할 때 손톱으로 또 꺾으면 어떻게 돼? 매듭가 짧아지는 거야. 그 거꾸로 내가 못 키우고 싶어. 그 옆에 심없는 거 놓으면 크게 많이 나가? 못 나가? 못 나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밑에까지 있어. 이건 못 놓쳐. 꼬라 박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한 3, 4개가 있어. 이렇게. 소나무도 중심적인 게 6, 7개 나오면. 키울 거면 강한 거 놓으면 나가. 옆에 세력 줄일 거면 옆에 거 살짝. 이거 잘라버리고 이 현찰은 딱 놓으면 많이 커요? 못 커요? 많이 못 크지. 그리고 새파랗게 순이 쭉 올라와. 그러면 매듭을 짧게 하고 싶어 그러면 손으로 또 꺾어버리면 거기서 다시 나가겠지. 그치? 예. 어렵지 않잖아. 그게 뭐야? 이 세력을 강하게 하는 건 뭐야? 리콤의 법칙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더 절단해서 힘을 길러주는 게 뭐야? 절단.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게 필요하다. 예. 이 보충 설명은 뒤에 있어요. 보세요. 예. 이건 모르셔도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세력이 너무 강전정을 했다. 그러면 밑에서 대자문이 시토키신하고 저기 오옥신이 만든 오옥신이 같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너무 잘 자라, 너무 계속 영양사도 자라니까 꽃눈이 이미 7월 달부터 만들어져야 돼. 6월 하순부터 꽃눈이 언저리가 생겨. 본격적으로 7월 한 10일경부터 꽃눈이 왕성하게 생겨. 8월 한 10일경까지. 그런데 몇 월 달에 생겨? 저렇게 9월 한 중순가 생겨. 그러면 양모 축적이 제대로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그렇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과범범을 한다는 얘기야. 반대로 너무 달았어, 과일을. 너무 달아버리면 처음에 밑에는 양분이 올라와서 처음에 복숭아 이만하니까 안 크겠지. 그럼 처음에 그때는 꽃눈이 생겨. 한 뼘 되면 꽃눈이 생겨. 볼펜 좀 보세요. 아주 약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요만큼 꽃눈이 생겨. 일찌감치. 그랬다가 양분을 만들어갖고 지 과일 주기도 바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멈추고 있어. 이 과일을 따고 나면 찍 자라갖고 그 다음엔 여기 꽃눈이 붙어 안 붙어? 없어. 2차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장가지가 나와 안 나와요? 못 나오니까 세력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거 너무 한 2년 동안 과다결실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맛이 가서 캐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그 바보짓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어린 나무 유목수도 된 거야. 유목기 때는 여기 자료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대가 있는지 모르겠네. 목대가 굵기가 만약에 20cm다. 지상에서 3cm 위를 뺑 둘러니까 20cm 돼. 목대가 굵기가. 그럼 착과량이 한 100개야. 100개인데 100개를 다 다르면 안 되는 얘기지. 거기서 20%를 빼고 80개만 달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오히려 나무가 클 때는 착과량의 20%를 감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더 달아. 그러니까 어린 나무 잔뜩 다 2, 3년 따먹으니까 나무가 어떻게 됐어? 폭삭 갔어.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막 잘라면 그래. 아, 결과지 그거 넣어갖고 어떻게 먹어요? 욕심 부리면 나무 폭삭 가는 거야, 늙어서. 그러니까 젊어서 너무 고생하면 어떻게 돼요? 폭삭 늙지? 똑같은 거지. 자, 이거는 이 이론은 제가 만든 이론이에요.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나무의 수세 이런 얘기를 해. 나무의 힘, 전체 힘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한 25년 전에 그 복숭아 사랑동에 기술 입문하면서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 나중에 이제 김윤수 씨가 나중에 이제 청도시험장 장장도 하면서 박사가 됐지만 그 양반이 말이냐. 이걸재 회장님 그런 이론은 책에도 없는데요. 그러길래 나는 그거 알아서 돈 벌었는데 그랬지. 그치? 사투리 엄청 심하죠. 자, 수자는 뭐냐면 이거예요. 복숭아가 배 같은 경우도 엄격히 따지면 우리는 신고만 있어서 그렇지 신고랑 장신랑은 착과하는 방법이 틀려. 응? 장신랑은 어떻게 되느냐? 마치 귤 달듯이 그런 전정을 해.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길어. 이만큼 길어. 그럼 어느 정도 따지냐? 한 4, 5마디 똑 잘라. 그러면 여기 마지막은 2% 베르면서 여기 꽃이 펴서 배가 달려, 장신랑은. 근데 신고는 어디서 달려? 닭발에서 달려, 닭발에서. 그쵸? 닭발에 달리잖아. 근데 사람들이 배 신고배, 장신랑 배가 어떤지도 몰라. 수분술 심었어. 근데 장신랑 배를 달아먹을 줄 몰라. 왜? 전정 방식을 모르니까.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하나, 둘, 셋, 4매디에서 똑 자르는 거야. 그럼 2매디나 3매디 때 배를 다는 거야, 장신랑을. 그러면 장신랑 배 이만해. 예? 수분수 썼다가. 근데 신고는 어디다 달려, 이렇게. 닭발 같은데 꽃이 피면서 고기 달리잖아, 그치? 가지 달리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부 다 신고배만 많이 재배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배농사 짓는 장신랑 수분수에다가 배 달아 먹어? 그러면 전진할지 몰라. 예? 왜? 원리를 모르니까. 근데 복숭아는 어떻게 돼요? 자, 천중도 있고 자원항도 같은 게 있어. 힘 쓰는 게 전혀 틀려. 근데 전지를 똑같은 방식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내가 여기 미백 심어놓고, 여기 천중도 심어놓고, 자원항도 심었어. 똑같이 전정했어. 그 나무가 한 5m 자랐어. 요 천중도는 3.5m 밖에 안 자라. 왜? 나무가 이렇게 반개장성인 성격을 띠니까. 결과지 힘도 약하니까. 그래서 수자, 나무의 자람새를 말하는 거야. 근데 넥타린, 저 아랫역에 후레부타, 천홍, 이런 거는 지질 때 하나도 없이 농사 지어 먹을 수 있어. 지질 때 한 개도 안 맞춰도 돼. 왜? 원래 자라는 자세가 직립성이야. 꼿꼿이 잘 자라. 근데 우리 털복숭아는 대부분 다 개장성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유목에는 원칙적으로 개장성이다. 그 중에서도 약간 직립적인 성격을 띠느냐. 그런 거는 영산백도, 미백, 장원항도 같은 건 직립적인 성격을 띠어. 여러분들 일본서 원래 들어온 우황은 직립적인 성격을 띠어. 근데 모모놈이 만든 다낭도는 뭐야? 개장적인 성격을 띠어. 전혀 틀려. 제가 법적 분쟁 붙었다 저 고발한다다가 내가 거꾸로 고발을 했어. 그죠? 그래서 제가 전라도 충청도 걔가 고발하고 문제 생겼을 때 뭐 하라는지 아세요? 검사를 했어. 그래서 국립종자관리원에 나왔었어, 그 사람이. 그래서 따지길래 나무가 틀리다. 내가 설명했어. 나무가 틀리다. 얘는 잘하는 게 직립성이고 얘는 반개장성인데 어떻게 같은 품종으로 보느냐. 맞아, 안 맞아? 근데 유전검사를 했어.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걱정할 필요 없어. 수세는 뭐냐? 이 결과지 힘이야, 신가 눌러보면.
제가 이따 현장 가서 이렇게 눌러볼 건데 같은 위치에 장원항도 같은 C. 그럼 내가 50cm야. 그럼 황도를 4개도 달아. 근데 천중도는 제우 달아 2개, 3개밖에 못 달아. 같은 각도를 할지라도 그래 안 그래요? 그 얘기는 뭐야? 힘이 약하다는 얘기야. 근데 모든 품종을 가해지를 똑같이 한다고? 젊은 친구 똑같이 해야 돼? 다르게 해야지. 똑같이 했다면 꽝 되는 겨.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렇게 틀리다. 이것도 이해 못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 응? 대홍은 저는 제대로 길러놓은 놈을 잘 못 봤는데 결가지 세력은 세. 결가지 힘이 좀 세. 그래서 만약에 내가 3m 나서 3m 각도 나는데 도장지 나왔다. 어떻게 하면 돼? 각도를 낮춰주면 돼. 정답은. 선생님 알죠? 요거 잘 들으면 알아. 기가 막힌 복숭아 딸 수 있어. 이렇게 틀리다. 그래서 장과지 비율, 50cm 넘는 비율이 최소한도 10% 이상은 나와야 그러면 자마가 나오는데 가늘게 나와. 어떤 젓가락처럼 나와. 거기다 복숭아 홀랑 달아 먹으면 안 돼. 가지가 나올 땐 이유가 있는가? 그 공간을 채우려고.